재취업하려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비싼 돈 주고 따놨더니 막상 취업이 안 돼 고민이 많으셨죠? 실무를 알아야 취업이 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 텐데 정작 실습 가보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실무를 가르쳐주지 않고 쓸데없는 잔심부름만 시켰을 겁니다. 사실은 실습 기관에서 실무를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회복지사 취업하는 꿀팁과 기관의 차이점 그리고 면접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나오게 됐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취업이 가능한 거였구나 하며 깜짝 놀라게 되실 테니 마지막까지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는 현재 포화 상태입니다. 현재 취득자가 170만 명이 되는데 더 충격적인 건 90% 이상이 온라인으로 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온라인으로 틀어놓고만 있고 돈 주고 따는 개념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사실을 기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바보가 아니니 굳이 자기들이 돈 줘가면 일을 가르쳐줘야 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니 면접을 보게 되면 벙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온라인 과정은 그렇다 쳐도 실습 나가면 거기서 실무를 배우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막상 실습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업무와 실습에서 배우는 업무랑은 전혀 다른데요. 이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기관의 수익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흔히들 아시는 요양원이나 재가복지센터, 주간복지센터 이런 곳들은 입소할 때 본인 부담금 20-30만원 정도 지불하면 공단에서 급여를 주게 되는데요. 그 금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닌 어르신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신체 능력에 따른 급여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성인데 예전에는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이 일이 정말 많았지만 지금은 프로그램 전산으로 하는 거라서 조금 편할 수는 있어도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 하죠. 인지 능력이나 입소시간, 퇴소시간 등등 공단에서 주는 급여라서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돼버리면 몇십만원씩 훅훅 깎여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실습에선 진짜 중요한 실무는 손도 못 대게 하고 잔심부름 같은 일만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달 동안 분위기만 보고 오는 상황인 거예요. 일을 배우려고 한 건데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실습 기관도 잘못 썼다가 생돈 몇십만원 그냥 날리는 거라서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실습 학생도 배우려고 한 건데 쓸데없는 일만 배우고 취직이 안 되니 서로가 피곤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진짜 실무를 알려주는 강의가 있는데요. 이 교육에서 실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니 학생도 미리 알고 가서 면접에 자신이 있고 기관 입장에서도 실무를 다 알고 있는 인증된 학생이 들어오니 훨씬 편하죠. 계속 시간만 날리면 면접만 볼 필요 없이요. 이 교육에 관한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라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이제 기관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야 어떤 부분으로 강점을 잡아가야 할지 감이 잡히시겠죠? 바로 다음 챕터에서 대표적인 세 기관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재가복지센터, 요양원, 주간복지센터 이 세 기관의 차이점 잘 모르시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옵니다. 요양원 자는 곳입니다. 주간복지센터 어린이집처럼 등하교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간복지센터는 그래도 아직 치매가 덜 심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집 앞으로 통학 차량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끼니도 챙겨 드시고 각종 프로그램 활동도 하고 거기에 계신 친구분들과 얘기도 하며 놀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요양원에 지원이 많이 갔다면 요즘에는 건강하실 때 잘 모시자는 주의라서 주간복지센터를 많이 등록하시는 추세이죠. 그 다음은 재가복지센터입니다. 맞벌이시거나 바빠서 집에 혼자 계실 어르신이 걱정되는데 주간복지센터나 밖으로 나가서 하는 활동을 싫어하신다 할 때 주로 이용하는 센터인데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오게 되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어르신과 대화도 하는 도움을 받습니다. 사실 내향적인 분들은 낯선 센터에 가서 낯선 사람과 굳이 친해지고 이런 게 싫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재가복지센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은 요양원입니다. 여긴 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증상이 꽤 심하신 분들, 집에서 케어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주로 계시는데 24시간 상주 형태로 생활하는 곳이라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조금 다릅니다. 보통 행정 업무나 서류 관리 그리고 보호자 소통 위주로 역할을 맡게 되는데 아무래도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불안할 수도 있어서 상담 위주로 집중을 해둬야겠죠. 재가복지센터나 주간보호센터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어르신 케어 같은 부분은 요양보호사가 맡게 되는데 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주로 행정 업무와 공단에 제출할 문서, 관리, 그리고 요양보호사 관리를 중점적으로 맡게 되는 구조예요. 각 기관들의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면접을 보기 전에 기관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미리 알고 가야 답변하기가 훨씬 수월하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집중해서 보시느라 조금 머리 아프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내용이 사실 하이라이트라서 조금 더 참고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자격증 하나만으로는 바로 취업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 앞에서도 말했듯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취득자가 무려 170만 명에 달한다 하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운전면허입니다. 사회복지사 업무 특성상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재가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라운딩이라 해서 한 달에 한 번 어르신 댁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호자인 요양보호사가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하고, 공단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점검해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운전면허를 보게 되는데요, 그나마 운전할 일이 적은 기관은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운전면허 소지했는지를 보기는 보죠. 두 번째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전에는 수기로 작성했지만 현재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하기도 하고, 엑셀 기반으로 된 행정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부분 행정이나 서류 업무, 그러니까 결국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는 거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자격증은 1급과 2급이 있는데, 보통은 2급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공공기관 같은 곳을 희망하신다면 1급을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 같은 곳은 더 많은 컴퓨터 사용으로 꽤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실무교육입니다. 앞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실제 현직 요양원 원장이나 재가복지센터 센터장, 그리고 교수님이 알려주는 강의이고, 취업에 생기는 문제를 완벽히 파악하고 만든 교육인데요, 예를 들어 면접에서 하는 질문들, 케어포, W4C 이거 자격증 취득하시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없죠. 왜냐면 자격증 과정에서는 이론, 법률 제도나 형식적인 실습, 시험 합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배웠었지, 실무에서 쓰는 케어포, W4C, 공문 작성하는 법 이런 거 들어본 적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에서도 애초에 실무를 모르는 사람을 뽑아 돈 줘가며 가르쳐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면접에서는 일부러 실무에서 쓰는 용어들로 질문하며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학벌이고 자격증이고 더욱 중요한 게 실무를 할 줄 아냐 마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가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고, 모르고 가면 위축돼서 괜히 땄다, 돈만 날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취업의 전반적인 방법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서류 통과하는 법, 이력서 자기소개 쓰는 법, 첫 출근에도 당황하지 않고 실무하는 법, 각 센터마다 시설장에게 시설에 대한 이해도와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과정들을 전부 설명해 줍니다. 또한 교육을 마치면 교육 수료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력서에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관에서도 보자마자 확실히 임팩트가 있죠. 실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왔다는 뜻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에서는 학벌이고 자격증이고, 더 중요한 건 첫 출근부터 혼자 알아서 척척 할 사람을 뽑을 것인가, 아님 일하는 내내 옆에 두고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할 사람을 뽑을 것인가. 오늘 이렇게 사회복지사 취업과 기관들의 차이점, 그리고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재취업을 위해 비싼 돈 주고 따셨다가 취업이 안 되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 제 내용들이 충분히 도움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취득자 90% 이상이 실무 모르고 온라인 강의로만 따서 기관에서도 거른다. 세 기관이 각각의 차이점이 있어서 미리 알고 가야 답변에 수월하다. 기관들이 돈 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혼자 척척 진행하는 사람을 뽑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나 실무교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TV 태성멘토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